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심장이 뜨거운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ESTP일 것입니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한여름에 자결하는 태양처럼 강렬하고 압도적입니다. 대담함, 행동력, 호탕함, 본능적인 문제 해결사. 이들은 복잡한 철학적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일단 몸을 던져 세상과 부딪히고 깨지며 온몸으로 해답을 찾아내는 야생의 개척자들입니다. 꽉 막힌 도로를 뚫고 나가는 전차처럼 이들은 정체된 공기를 가르고 세상의 중심에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명실상부한 현재의 지배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거침없는 질주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호탕함은 두려움이 결여되어서가 아니라 멈춰서는 순간 엄습해 올 통제할 수 없는 미래와 깊은 정막을 마주하지 않으려 더욱 필사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ESTP의 의식 세계가 화려한 네온사인과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네면 가장 깊은 무의식의 지하실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파멸에 대한 공포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자극을 연료 삼아 질주하지만 사실은 엔진이 꺼지는 순간 찾아올 그 끔찍한 공허와 무기력을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치열한 내적 도주를 감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이던 이 강철 같은 영혼들이 무너질 때는 가장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덮치거나 자신의 기지와 능력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을 때 ESTP는 단순히 좌절하는 것을 넘어 생의 동력 자체가 꺼져버리는 완전한 방전 사태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된 고장난 전차 안에서 갈 곳. 잃은 에너지는 내면을 향해 역류하며 이들을 두 가지의 지옥도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인정과 찰나의 쾌락에 탐닉하며 내면의 공허를 억지로 메우려는 가면 쓴 광대의 루프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어두운 방공호로 숨어버리는 겁쟁이의 그립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가장 비현실적인 망상에 빠지고 가장 대담한 사람이 가장 소심하게 변해버리는 이 비극적인 반전은 그들을 지켜보는 이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들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차갑게 식어가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떤 환영을 보는지 마침내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다시 엔진의 시동을 거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성격 유형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혀 멈춰버린 이 시대의 모든 모험가들을 위한 재기의 기록이자 다시 서킷 위로 돌아가기 위한 부활의 매뉴얼입니다. 1. 시련의 늠 멈추면 비로소 들리는 공허의 비명. 내면의 논리적 사고가 작동을 멈추자 겉으로 보이는 자극과 타인의 반응에만 병적으로 집착하며 속이 텅 빈 껍데기로 전락하는 상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의 ESTP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마치 거친 파도를 가르는 노련한 서퍼와 같습니다. 남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혼란과 변화의 순간을 이들은 기회로 여기고 온몸으로 즐깁니다. 이때 ESTP의 뇌는 고성능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합니다. 오감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정교하고 냉철한 논리라는 알고리즘에 통과시켜 군더더기 없는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해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팩트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 현실의 전략가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며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매력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시련이 닥쳐오거나 자신의 유능함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 비극의 서막은 오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사고해야 하지만 ESTP에게 이 과정은 너무나 낯설고 끔찍한 일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손쉬우면서도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내면의 조타수 역할을 하던 사고 기능의 전원을 강제로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서 뭐해? 머리만 아프지. 스스로에게 생각 금지령을 내린 ESTP는 내면의 성찰을 멈추고 오직 외부 세계로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향 감각과 외향 감정이 비정상적으로 결합하여
폭주하는 루프의 시작입니다. 논리와 이성이라는 브레이크가 제거된 이들의 정신은 브레이크, 파열된 스포츠카처럼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멈춰서는 순간 밀려올 거대한 불안과 공허함을 잊기 위해 이들은 더욱 자극적인 쾌락, 더 시끄러운 음악, 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내면의 알맹이가 빠진 채 겉모습만 부풀리는 이 과정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자기 판단은 사라지고 오직 타인의 시선과 순간의 쾌락만이 나를 정의하는 텅 빈 거울의 방.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공허한 광대.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ESTP가 겪는 첫 번째 지옥도입니다. 징후 1 관심에 굶주린 허세와 과시욕, 그 초라한 연극. 가장 실리적이고 쿨하던 ESTP의 내면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연극의 주연 배우를 자처합니다. 내면의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뼈대가 무너져 내리자 남들에게 보이는 외피만이라도 화려하게 치장하여 자신의 붕괴를 숨기려 드는 것입니다. 평소 가성비와 실용성을 따지던 스마트한 전략가는 온데간데 없고 거칠애와 허세에 목숨을 거는 마치 화려한 포장지만 남은 빈 상자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2단계의 ESTP에게 타인은 교류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야 할 관객이거나 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자로 전락합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입지를 감추기 위해 이들은 명품, 고급 자동차 혹은 유명인과의 인맥이라는 황금 갑옷을 두릅니다. 대화의 주제는 기승전 마이너스 돈과 자랑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맘만 먹으면 너 하나쯤은 이라며 공격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타인을 하대하거나 무안을 줌으로써 자신의 서열이 더 높음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거칠고 오만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나를 무시하지 마. 제발 나를 대단하다고 해줘라고 외치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비명과 같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부러움 섞인 시선이 연료로 주입되지 않으면 자신이 먼지처럼 하찮은 존재로 사라질 것 같은 생존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기능이 고장난 이들에게 정적과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고문입니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 억눌러왔던 내면의 불안과 우울이 비집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소음을 먹고 사는 괴물처럼 자신이 있는 공간을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 채워야만 안심합니다. 분위기가 조금만 차분해지거나 가라앉아도 이들은 극도의 초조함을 느끼며 무리수를 둡니다. 자신이 광대가 되어 우스꽝스럽게 망가지거나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선 넘는 농담을 던져서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려 합니다. 사람들이 웃어주면 잠시 안도하지만 그 웃음이 멈추면 다시 불안에 떱니다. 자신이 무리의 중심이 되지 못하거나 대화에서 배제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끊임없이 나 좀 봐. 나 여기 있어. 라고 온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 찾아오는 정막 속에서 그들은 군중속보다 더 끔찍한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징후 이 진지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생각의 거부. 2단계의 ESTP에게 진지함이나 성찰이라는 단어는 마치 살에 닿으면 타들어가는 맹독성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누군가 대화의 깊이를 더하려 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는 순간 이들은 마치 뜨거운 불판 위에 올라선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신이 외면해왔던 비참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대화의 맥을 끊거나 물리적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아, 복잡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마시자고. 이들이 외치는 현재를 즐기자는 더 이상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을 죽이자는 파괴적인 구호로 변질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이들은 그것을 수습하는 대신 술, 도박, 게임, 무분별한 성적 탐닉 등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의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는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유희가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뇌를 강제로 절전 모드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정신적 마취제를 투여하는 행위입니다.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면의 불안한 목소리가 묻히기 때문에
이들은 점점 더 위험하고 수위 높은 쾌락을 탐하며 중독의 늪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취해 있거나 게임 속에 있거나 시끄러운 음악 속에 둠으로써 자신을 생각 없는 좀비 상태로 유지하려 듭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경계하는 대상은 바로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는 친구나 동료입니다. 누군가 이제 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야지라고 조언하면 ESTP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전곡을 찔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강점인 언변을 흉기로 사용하여 상대를 무참히 공격합니다. 상대를 진지충, 선비지라는 꼰대, 분위기 파괴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너 왜 이렇게 처져 있어? 인생 혼자 다 산척하지 마. 라며 상대의 진심을 지루하고 촌스러운 것으로 매도합니다. 이는 진지해지는 순간 마주해야 할 자신의 초라한 민낯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모든 신호를 차단하고 자신의 곁에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아첨꾼이나 함께 망가질 유흥에 동반자만 남겨두려 합니다. 결국 이들은 쾌락이라는 환각제에 취해 무너져가는 현실의 기둥을 애써 외면하며 파국을 향해 엑셀을 밟습니다. 징후 삼통제 불능의 도발, 나를 자극해줘. 내면으로 침잠하는 유형들이 고통을 피해 동굴로 숨어버린다면 루프에 빠진 ESTP는 정반대로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 가장 시끄럽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듭니다. 이들은 내면의 공허가 주는 서늘함을 견딜 수 없기에 타인과의 갈등이 빚어내는 뜨거운 마찰열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이들에게 지루함을 넘어선 공포이며 차라리 아수라장이 된 혼돈 속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위험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2단계의 ESTP는 논리적인 해결이나 건설적인 토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상대방의 평정심을 깨트리고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가장 아픈 약점을 일부러 건드리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시비를 겁니다. 타인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혹은 울음을 터뜨리는 그 극적인 순간에 이들은 역설적인 쾌감을 느낍니다. 봐,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저렇게 흔들리잖아. 나는 여전히 상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야. 이 비뚤어진 효능감은 내면의 무력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조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연료로 사용하는 일종의 감정적 뱀파이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 ESTP는 오히려 운명에게 무모한 도박을 걸어버립니다. 마치 브레이크 라인을 끊어버린 레이서처럼 파국이 뻔히 보이는 길을 향해 엑셀을 밟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도박이나 주식 투자, 자신의 커리어를 건 무모한 내기 혹은 윤리적으로 위험한 불륜이나 치명적인 관계에 충동적으로 뛰어듭니다. 주변에서 말릴수록 그들은 묘한 희열을 느끼며 더욱 위험한 선택을 감행합니다. 이 정도 스릴은 있어야 사는 것 같지. 쫄리면 뒤지시던가. 겉으로는 대담한 척, 스릴을 즐기는 척 포장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는 내면의 불안이라는 괴물이 잡아먹기 전에 더 강력한 외부의 자극으로 자신을 먼저 마비시키려는 처절한 자해적 고개입니다. 자신이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파멸의 가장자리까지 달려가보는 미친 짓으로 덮어버리려는 슬픈 폭주입니다. 이 폭주의 끝 어둠 속의 예언자가 되다. 현실 감각 수신이 차단되자 무의식 깊은 곳의 열등 기능인 직관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여 근거 없는 음모론과 파멸적 미래를 절대적 진실로 맹신하는 상태. 루프 상태에서 발버둥치며 억지로 주입하던 외부 자극의 약발이 다하고 마침내 아드레날린마저 고갈되는 순간 ESTP의 정신은 굉음을 내며 붕괴합니다. 그토록 의존하며 신뢰했던 눈앞의 현실, 손에 잡히는 감각 데이터들은 이제 그 빛을 잃고 무의미한 회색 소음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은 ESTP가 평생 동안 무의식의 가장 깊고 습한 지하실에 쇠사슬로 묶어두었던 존재, 바로 부정적 직관이라는 그림자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는 허상에 집착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대담하게 돌진하던 전사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떠는 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어린아이로 퇴행해 버립니다. 이는 단순한 우울감이나 슬럼프가 아닙니다. ESTP의 정체성이자 생명줄이었던 명징한 현실 감각이 마비되고 평소 다루지 않아 가장 서툴고 미성숙한 기능인 직관이 악마적인 예언자의 형상으로 깨어나 삶의 조종관을 탈취하는 비상사태입니다. 이 열등 기능 NI 그립 상태에 빠진 ESTP는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터널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괴물을 보고 들리지 않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고 그 끝은 필연적인 파멸이다라는 망상적 확신이 그들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 보이지 않는 적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피해망상이 현실을 덮어쓰기 해버리는 ESTP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끔찍한 심연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징후 1 피해망상과 음모론의 주연 배우. 평소 내 눈으로 직접 본 것,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는다며 팩트주의자를 자처하던 쿨한 ESTP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이면의 의도와 어둠의 배후를 끊임없이 창작해내는 삼류 스릴러 소설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무의미한 제스처나 우연히 겹친 불운들을 정교하게 엮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상이 짠 거대한 음모론의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그 비극의 주연 배우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할 때 ESTP의 직관은 번뜩이는 통찰이지만 그립 상태에서의 직관은 근거 없는 망상입니다. 이들의 뇌는 객관적 사실을 거부하고 확증 편향이라는 색안경을 낀 채 세상을 바라봅니다. 친구가 바빠서 전화를 한 번 못 받은 것을 나를 손절하려는 명백한 신호로 단정짓고 상사에 지나가는 훈계 한마디를 나를 조직에서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빌드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너의 겉다르고 속 다른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라며 보이는 팩트는 철저히 묵살하고 오직 자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 불길한 예감만을 절대적 진실로 숭배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가장 호탕하게 지갑을 열고 사람을 챙기던 그들이 과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착취와 피착취의 관점으로 부정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순수한 호의로 베풀었던 술자리, 선물, 도움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 내가 멍청하게 호구 잡혀서 뜯긴 역사로 둔갑합니다. 저 녀석도 이 녀석도 결국 내 돈과 능력을 보고 달라붙은 거머리들이었어. 진짜 내 편은 하나도 없었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어제까지의 동료를 오늘의 잠재적 적군으로 간주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누가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연락을 끊고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스스로 고립된 성체를 쌓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이는 타인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버림으로써 상처받지 않으려는 겁쟁이의 선제 공격입니다. 징후 이 미래에 대한 파멸적 확신과 마비. 수만 가지 가능성을 보고 야수처럼 달려들던 ESTP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는 운명론적 패배주의입니다. 이들은 마치 미래라는 책의 결말을 이미 읽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단 그들이 읽은 결말은 왜곡된 직관이 집필한 비극적인 새드 엔딩뿐입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은 증발하고 거스를 수 없는 불행이 나를 덮칠 것이라는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평소 유연한 사고를 자랑하던 ESTP가 그립 상태에서는 극도로 경직된 전부 아니면 전무의 흑백 논리에 갇힙니다. 단 한 번의 사업 실패,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거절을 겪었을 뿐인데 이들은 그것을 인생 전체의 실패로 확대 해석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이번에 망했으니 내 인생은 이제 재기불능이야.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긍정적인 변수와 반전의 기회는 뇌에서 삭제됩니다. 오직 실패한 현재가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에만 꽂혀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 현상을 겪습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마치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처럼 절망하며 스스로 일어설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에너지의 화신이라 불리던 그토록 활동적이던 사람이 마치 방전된 기계처럼 방구석의 폐인으로 전락합니다. 이들에게 방문 밖의 세상은 더 이상 모험의 놀이터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깔린 위험한 함정으로 인식됩니다. 이들은 침대라는 좁은 뗏목 위에 누워 하얀 천장을 스크린 삼아 24시간 재난 영화를 상영합니다. 만약에 돈이 다 떨어지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만약에 영원히 혼자 남게 되면? 몸은 멈춰 있지만 머릿속은 부정적인 상상을 돌리느라 과부하가 걸려 타들어갑니다. 행동으로 문제를 해 결하던 사람들이 행동을 멈추고 방 안에 갇히니 불안은 증폭되고 증폭된 불안은 다시 몸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지독한 악순환의 늪. 어제까지 세상을 누비던 호랑이가 스스로 동물원 철창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형국입니다. 징후 3위성의 포기, 기괴한 미신애의 의존,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만을 고집하던 ESTP가 무너지는 마지막 단계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이성적인 세계로의 도피입니다. 자신의 논리와 행동으로 도저히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면 이들은 평소라면 약해 빠진 소리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종교적 귀의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포기한 자가 자신의 뇌를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의탁해버리는 논리적 자아의 슬픈 백기 투항 선언입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돌려버립니다. 자신의 실패를 노력 부족이나 전략의 부재, 혹은 상황 판단의 실수로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원래 박복하게 태어났어. 올해는 삼재라서 뭘 해도 안 될 운명이었어라며 자신의 무능력을 타고난 팔자나 거스의 수 없는 거대한 운의 탓으로 돌립니다. 어차피 안 될 운명이었어라는 합리화는 당장의 자책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가 되어주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의지조차 거세해버리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스스로를 운명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순간 그들은 인생의 주체에서 무력한 관객으로 전락합니다. 데이터와 팩트를 분석해야 할 시간에 이들은 사주, 타로, 무속신앙 혹은 근거 없는 사이비 종교의 계시에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내일 당장 해야 할 선택조차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점술가나 예언가의 입에 의존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제발 답을 주세요. 이들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미래를 확정지어주기를 갈구합니다.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거침없이 서킷을 질주하던 레이서가 이제는 눈을 질끈 감고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핸들을 넘겨버린 채 조수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입,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미신의 영역에 저당 잡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실주의자 ESTP가 보여주는 붕괴의 가장 기이하고도 슬픈 풍경입니다. 3. 회복의 열쇠 예감을 멈추고 논리의 칼을 갈아라. 무너져 내린 ESTP를 구원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주변 사람들의 다 잘 될 거야. 힘내라는 따뜻한 감성적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귀에 그런 말들은 현실을 모르는 자들의 한가한 소음이나 기만으로 들릴 뿐입니다. 또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가서 뛰어라는 단순한 행동 강요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같습니다. 고장난 직관이 상영하는 공포 영화 속에 갇혀 행동할 최소한의 동력조차 상실한 상태에서 무작정 달리라는 주문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미래를 비관적으로 상상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상상으로 지은 감옥은 오직 상상을 깨부수는 이성으로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동아줄은 바로 당신이 그동안 본능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시련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가장 날카로운 무기, 부기능인 내향사고를 차갑게 가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뜨거운 가슴을 식히고 머리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히십시오. 당신을 짓누르는 그 불길한 예감과 막연한 공포를 감정의 영역에서 꺼내어
이성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가 있는 팩트인지 아니면 당신의 불안이 만들어낸 헛개비인지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냉혹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감정과 예감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 인과관계로 무장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당신의 뇌를 강제로 리부트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나 박수갈채는 잊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을 동정하거나 환호해줄 관중이 아니라 인한국을 타개할 정교한 전략입니다. 안개 속에 숨은 괴물은 거대해 보이지만 조명을 비추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쪼개어 분석하는 순간 그 크기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느낀다는 단어를 지우고 분석한다는 단어를 다시 새기는 것.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 가능한 문제로 정의하는 것.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며 가장 ESTP다운 각성의 서막입니다. 스텝 1. 고독의 시간.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고 내면의 논리를 세우라.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미션은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으려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타인의 반응을 살피느라 과열되어 정작 나를 지키는 보안 시스템은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술잔을 기울이며 힘내라고 말해줄 친구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잠시의 마취제일 뿐 깨어나면 더 큰 공허를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가 아닌 고립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를 과열시키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전원 코드를 뽑고 오직 당신의 이성만이 존재하는 진공 상태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논리를 재조립하기 위한 냉각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관중을 찾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의 좋아요, 숫자, 카톡의 답장 속도, 술자리에서의 내 위치.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타인에게 하청주는 행위입니다. 과감하게 로그아웃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무의미한 술자리와 모임을 전부 거절하십시오. 당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외부의 시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고요한 정막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타인이 원하는 내가 아닌 진짜 나와 대면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남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이게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가? 를 집요하게 물으십시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무대 위에서 당신은 연기가 아닌 진짜 독백을 시작해야 합니다. 망했다, 끝났다라는 생각은 실체가 없는 가스와 같습니다. 머릿속에 두면 팽창하여 당신을 질식시키지만 밖으로 꺼내면 흩어집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공포를 수사관이 사건 일지를 쓰듯 건조하고 냉혹하게 적어내려 가십시오. 감정의 언어를 팩트의 언어로 번역하십시오.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마이너스 이번 프로젝트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고 복구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모두가 나를 비웃고 있어. 마이너스 A가 나에게 지적을 한 번 했다. 그 외 99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수치화하고 계량화하십시오. 당신은 숫자에 강한 사람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금액, 시간, 확률이라는 숫자로 환산하십시오. 정확히 얼마의 손해인가? 최악의 경우 내가 잃게 될 것은 무엇인가? 안개 속에 숨은 괴물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조명을 비추고 해부해보면 그것은 그저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 혹은 찰과상에 불과한 그림자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록하는 순간 당신은 공포에 지배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해결사로 돌아옵니다. 스텝 2. 통제 가능한 승리. 작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냉각의 시간을 거쳐 논리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았다면 이제 그 칼을 들고 다시 현실의 전장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아직 당신은 멀리 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창한 5년 후의 미래 계획이나 인생 역전의 시나리오는 당신에게 희망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것은 또다시 당신을 망상과 불안의 늪으로 끌고 갈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재능은 지금 여기에 닥친 문제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해결해버리는 능력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꿈을 좇지 마십시오.
대신 당장 당신의 손아귀 힘으로 으깨어버릴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현실의 적들부터 도륙하십시오. 이 과정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유능하다. 나는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잃어버린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ESTP인 당신은 태생적으로 도구를 다루는 마스터입니다. 당신의 예민한 오감을 추상적인 고민이 아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성에 쏟아부으십시오. 고장난 기계를 분해하여 원인을 찾아 고치거나 복잡한 설계도의 가구를 직접 조립하거나 수천 피스의 퍼즐을 맞추는 등 정교한 손기술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엉망으로 헝클어진 전선을 풀고 부서진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는 상징적으로 당신의 헝클어진 뇌회로를 재조립하는 치유의 의식과 같습니다. 잡념이 들어올 틈 없이 시각과 촉각, 논리적 인과관계에 100%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땀 흘려 완성한 결과물이 고쳐진 상태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당신은 전율과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손은 아직 녹슬지 않았어. 나는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야. 그 즉각적이고 확실한 피드백만이 당신의 바닥난 자존감 배터리를 급속 충전해 줄 것입니다. 단순히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달리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완벽한 장악입니다. 운동을 땀 흘리는 행위가 아닌 분석하고 정복해야 할 미션으로 대하십시오. 3대 중량, 러닝 랩 타임, 체지방률. 모든 것을 철저히 데이터화하십시오. 거울 속의 자세를 분석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해부학적으로 통제하며 한계치에 도전하십시오. 어제보다 1kg를 더 들었다. 지난주보다 1초를 단축했다는 이 차가운 숫자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내 몸뚱이 하나만큼은 내 의지대로 완벽하게 통제해냈다는 그 승리의 경험. 그것이 바로 통제 불능 상태였던 당신의 삶을 다시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무너진 자아를 근육 위에 다시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재건축 공사입니다. 스텝 3. 전략적 재시동 직관을 예언서가 아닌 경고등으로 써라. 차가운 이성으로 내면의 질서를 세우고 손끝의 감각으로 현실을 다시 장악했다면 이제 당신의 엔진은 예열을 마쳤습니다. 굳게 닫혔던 차고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이라는 서킷 위로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번에 나가는 당신은 과거에 무모했던 폭주족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옥 같은 시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내면의 어둠을 목격한 베테랑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불길한 예감, 즉 열등 기능인 직관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확정짓는 저주받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질주하는 당신에게 전방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고성능 경고등이자 내비게이션으로 격화시켜 사용해야 합니다. 직관이 위험해 라고 신호를 보내면 공포에 질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저기에 장애물이 있군. 그렇다면 핸들을 꺾어서 피하면 그만이다라고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직관을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태도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운이 좋으니까라는 근거 없는 맹목적 낙관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때는 남은 자금으로 비안을 실행한다. 그가 나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쿨하게 인정하고 다른 파트너를 찾는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실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처법을 완벽하게 수립해 두었을 때 당신을 올가매던 공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뒤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당신의 주무기인 폭발적인 행동력은 비로소 봉인 해제됩니다. 안전장치를 갖춘 스턴트맨이 더 높이 뛰어내릴 수 있듯 최악을 대비해 둔 당신은 남들이 상상조차 못할 속도로 대담하게 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겁쟁이의 소심한 대비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즐기는 진화한 승부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치밀하고 압도적인 전략입니다. 이 긴 글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칠흑 같은 불안에 떨며 방공호로 숨어들었던 이유는 당신이 나약하거나 비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양지의 세계에서 앞만 보고 달리느라 애써 외면해왔던 인생의 이면, 그 짙고 서늘한 그림자를 생애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는 자연의 섭리를 당신의 영혼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체득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엔진이 멈추고 질주가 중단되었던 이 고통스러운 정지의 시간은 결코 실패나 낙오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닳아버린 타이어를 교체하며 더 멀고 험난한 길을 완주하기 위해 지도를 다시 그리는 운명적인 피트스톱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마력으로 튜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이불 속에서 세상의 멸망을 상상하던 그 겁 많던 어린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지옥 같은 내면의 심연을 건너온 당신은 불확실한 미래조차 냉철한 분석의 칼날로 해체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돌파할 수 있는 진짜 승부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비바람을 맞고 자란 거목의 단단함과 상처, 입은 야수가 뿜어내는 서늘한 살기가 이제 당신의 눈빛에 서려 있습니다. 지옥을 보고 온 전사에게 이 세상의 시시한 장애물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강력한 엔진의 시동을 거십시오.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다시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의 벅찬 설렘입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당신의 질주는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맹목적인 속도에만 취해 위험하게 달리는 폭주가 아니라 정교한 테크닉으로 코너를 공략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판을 지배하는 가장 우아하고 압도적인 레이스가 펼쳐질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그저 빠른 사람이었다면 미래의 당신은 거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엑셀을 밟으십시오. 세상은 다시 한번 당신의 등장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